편두통 환자는 임신 중에 증상이 덜하다? 통증을 줄이려는 호르몬? 임신 후기 되면 임산부는 특히 힘들어진다. 아이가 커다란 수박만큼 자라서 엄마의 복근과 위장결합 조직 인대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성 호르몬이 임신과 출산 동안의 통증을 줄여준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는 대개 임신 기간에 눈에 띄게 통증이 완화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평소 월경주의와 달리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신체가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출산 때는 천연 진통제가 특히 용이하다. 다행스럽게도 산모는 분만 때 신체 자체 유사 모르핀 분자인 엔도르핀을 시상하고 있어 생성해서 통증이 잠시 누그러지는 효과를 추가로 얻는다. 엔도르핀은 제구력 스포츠에서 특히 이른바 르너스 하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달리는 동안에 엔도르핀이 분비돼서 르너스 하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마라톤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마라톤 좋아하는 친구들 생각해야 되네요. 엔돌핀은 엑서핀, 통증 완화 그리고 행복물질. 엔돌핀은 용어는 모르핀과 합쳐진 말인데 내부 엔도젠과 모르핀. 모르핀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딴 활성 성분이고 또 인공 모르핀의 효과를 체험해본 사람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것이다. 모르핀은 현기의 우유배의 수액인 아핀에서 얻는다. 모르핀의 효과는 이미 수세기 전에 알려져 있고 출산이나 지구력 스포츠 외에도 지방과 설탕 같은 영양소 역시 엔도르핀을 방출할 수가 있다.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것을 엔도르핀 아미노산은 엑소르핀 신체 자체 행복물질이 뇌쪽으로 잘 조절되어 시간에 맞게 신중하게 뇌와 혈류에 공급되더라도 우리는 외적으로 엔돌핀 양을 통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미도수의 우유에는 송아지를 어미 가까이에 잡아두어서 저절 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자연적인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 우유로 만든 치즈에는 중독성이 강한 단백질인 카제인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다. 어쩌면은 그래서 젖먹이 단계를 벗어난 지 오래된 사람들조차 어미들을 찾는 송아지처럼 주말마다 피자에 매달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산후 우울증이 뒤따르는 이유는 출산 후 호르몬 변화가 때문이다. 호르몬은 지구력 스포츠나 출산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할 때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도움을 준다. 기간 면에서 마라톤보다도 훨씬 긴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 임신과 출산은 감정적으로 많은 것을 흔들어 놓는다. 현대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어로 자궁을 뜻하는 히스테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는 내보다도 자궁으로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어 공포와 긴장을 일으키는 특이한 상황을 히스테리라고 불렀다. 자궁 제거 수술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인 히스테리토미 글자를 옮기면 히스테리 제거라는 뜻으로 이건 역시 같은 어원에서 왔다. 당시에는 히스테리 또는 정신적인 흥분의 원인을 무엇보다도 여성 생식액이 몸 안에 해로운 수준까지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성관계로 생식액을 배출할 기회가 드물었던 과부들에게서 히스테리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스테리 환자의 치료는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오르가즘을 유도하는 것이었고 골반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안다. 오르가즘 후에 옥시토신이 갑자기 분비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알고 있듯이 혈중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피부가 더 건강하고 젊고 윤기가 있어 보인다. 여성은 임신기간 동안에 다른 때보다도 더 감정적이기 마련이다. 호르몬으로 설명하는 임신기간 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자궁에 자리를 잡은 태아 역시 임신기간에 트립토판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생산한다. 이것은 엄마의 심리적인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출산 후에 이 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면 그 유명한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는 이 주인이 다시 균형을 회복한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이 오래 유지되면 이른바 산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산후 우울증 또한 높이 유지되던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생긴 병증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울증도 호르몬요법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뜻일까? 안타깝게도 아직은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산후 우울증의 에스트로겐 치료법 연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렇네요. 산후 아빠의 입덧 세례에서 테스토스테론과 페로몬, 임신한 여성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예비 아빠도 호르몬의 변화를 받는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 남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출산 후에는 더 낮아진다. 이것은 갑자기 남성성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게 생물학적으로 적응한다는 의미다. 테스토스테론의 신체적인 공격성을 강화하고 성욕을 높인다. 이것은 예비 아빠에게 도움이 안 되는 두 가지 부작용이다. 최신 연구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분만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은 옥시토신이 남성에게도 특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한 연구진이 방금 아빠가 된 30명에게 인공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자 공감과 관심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증가했다. 반면에 아이가 없는 남성의 혈액에는 옥시토신이 적고 테스토스테론이 많다. 그들의 뇌는 성적 자극에 더 민첩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역방향으로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빠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더 낮아지고 결과로 성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그런 말을 뗄 때쯤이면 호르몬 균형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 지 오래이다. 옥시토신이 많아지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것 외에 아빠들은 다른 호르몬의 변화도 겪는다. 예를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에 따라서 에스트라디올도 줄어들고 프롤락틴이 증가한다. 프롤락틴부터 보자.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의 경우에 이 물질은 새로운 수정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을 억제한다. 이처럼 예비 아빠와 그의 변화된 남성 신체만 보더라도 오늘날 자녀를 적게 낳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엄마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처럼 프롤락틴은 아빠에게도 어린 자녀와 더 나은 유대관계를 맺게 하고 아기 우는 소리에 평온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아빠의 신체에서 에스트라디올이 감소한다는 말이 놀랐는가? 에스트라디올은 에스트로겐의 변종으로 소량이지만 남성의 혈액에서 원래부터 존재하고 이것은 지방 조직에 생성되고 뇌를 여성화한다. 환경에 의존해야 하는 아기에게는 사냥 욕구에 불타는 회색곰 같은 아빠보다는 테디베어 같은 자상한 아빠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도 호르몬들이 나서서 원시 남성을 제압을 한다. 그러나 호르몬 변화 이외에도 때로는 아빠의 신체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임산부의 여성 호르몬이 예비 아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쿠버드 증후군을 보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프랑스 단어 쿠버는 알을 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쿠버드 증후군을 남성 부하라고 부르기도 한다. 쿠버드 증후는 최신 현상이 아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쿠버드 증후군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 여기에서 페로몬이 등장한다. 페로몬은 땀, 침, 소변, 대변에 들어있는 물질로 공기를 통해서 또는 신체의 접촉으로 전달되어 뇌에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이 페로몬의 수용체는 코 속에 있다.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던 시기에 나는 야콥슨 기관으로도 알려진 서골비 기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코의 중간벽인 비중격에 자리한 이 기관은 신경섬유를 통해서 시선하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신체는 무의식적으로 페로몬을 인식하고 동시에 어디에서 왔는지 그 방향도 특정할 수가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서골비 기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 성인의 4분의 1이 여전히 이 기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방출하여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동결을 일으키는 페로몬으로 그보다 증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페로몬의 효과는 곳곳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사교대에서 모이면서 여성은 특히 배란기, 특히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때 에스트라디에놀이 방출되어서 이성의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들은 땀을 흘릴 때 안드로겐 방출되어서 여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무엇보다도 무기력하고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당당하게 당신의 서골비 기관과 페로몬을 타려도 된다. 생식 호르몬은 수천 년 동안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성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배분이 흑백으로 갈리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모두 종족 보존을 위한 일이다. 호르몬 시기가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생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방금 아빠가 된 모든 남자가 호르몬에 따라서 전적으로 가정에 집중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예 초생에도 외도 성향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쿨리지 효과, 이는 역시 종족 보존과 관련이 있다. 외도의 경우에 유전자가 더 잘 혼합되어서 퍼지고 그래서 자손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 원시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이런 행동은 동물에게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서 수탉은 아는 암탉보다도 모르는 암탉과 짝짓기 하려는 욕구가 더 높다. 여기에도 호르몬 뇌 행동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바람을 피울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가장 오래된 영역, 이런 원시적인 본능이 자리한 영역을 활성화한다. 한해성을 담당하는 두꺼운 DNA 피질이 괜히 이 영역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남자의 DNA 피질이 수탉의 행동을 막을 만큼 글자 그대로 두껍지는 않은 것 같다. 요점으로 다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저절로 조절되는 훌륭한 호르몬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분주하게 일을 한다. 생식에서 호르몬, 갑상생 호르몬, 성장 호르몬, 황제 형성 프롤락틴, 또 부신 피질 자극, 또 항이뇨 바소프레신 등등 이런 호르몬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위대한 도움닫기 영유아기 문제. 2010년 새해를 알리는 첫 불꽃이 터졌다. 자, 이 임신 중의 호르몬 변동은 태아의 신체와 뇌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 중에서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심각한 만성 스트레스는 태아의 신경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입을 수 있다. 네덜란드 계의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고 이런 호르몬은 면역 체계와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체뿐 아니라 정신 상태 전반에 나타난다. 나중에 집중력 저하, 또 두려움, 일상적인 기능 저하, 심지어 저혈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임산부의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2살배기 자녀의 운동 및 인지 발달에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자궁의 초기 호르몬 변동이 누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에게 일으키지 않는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지만 다음의 규칙이 일반적으로 통하는데 이런 호르몬 칵테일이 더 이른 시기에 더 강하게 만들어질수록 그 효과는 더욱 광범위해진다. 네, 이런 내용들. 자, 여기까지.